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예전 기획본부장이죠. 예, 구속됐습니다. 다른 관련된 인물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?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민과 관이 합동해서 개발한 토지 개발과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성남시에서 이 개발을 토지 개발을 민간업체 쪽으로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주관했던 이 화천대유 쪽을 선점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, 그리고 예. 그 과정에서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찌 보면 화천대유가 예상을 초월하는 모두가 놀랄 만큼의 많은 그 수익을 거두게 된 배경에 혹시라도 당시 사업 계획 자체가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인지를 결국에는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가장 초반에 관여를 했고, 말씀드렸다시피 민과 관 양쪽을 묶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유동규 지금 기획본부장이 처음 시작으로, 수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지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유동규 본부장의 윗선,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실무진,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제 세력들, 이 연결된 것들의 이제 한 고리 가운데에 있으니까. 예. 그런데 뭐 설계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에 예를 들면 뭐 25% 정도 되는 700억 원을 또 나중에 받기로 했다.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은 그거는 놓고서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왔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글쎄 이게 장소가 노래방이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, 실제로 무슨 서류 같은 걸로는 그런 자리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. 근데 그것을 녹취를 해놓고 이렇게 풀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사실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말씀이냐면,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, 가장 큰 이유가 대장동 개발 수익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애초에 성남시에서 특히 이재명 현재 이제 여권의 예비 후보가 계획했을 때 그 금액보다도 그 2배 가량이 넘는 그런 액수의 수익을 거뒀는데, 그러면 저 얘기, 개발 수익이 20%, 25% 가량을 준다는 얘기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나온 얘기냐? 아니면 이 부분이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, 애초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토지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예상된, 사업 계획에 예상된 범위 내에서만 제대로 진행이 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뭐 특혜 의혹을 떠났어도 어쨌든 그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이 25%를 얘기하는 것이지,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그 대가라는 걸 놓고 본다라면 7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야 할 만큼의 정말 커다란 일을 해준 것이냐를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거고,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거둘 수 있는 수익을 거두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크게 나온 수익의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액수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액수와 관련된 금액이 이게 어쨌든 2018년부터 직접적으로 수익 배당이 시작됐고, 지난해 말에도 수익을 배당을 했고, 올해도 이제 배당이 예정이 돼 있고, 또 유동규 지금 기획본부장은 공직을 지난해 말로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대장동 관련된 논란이 세상에 공개돼서 떠들썩하게 되리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.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럼 700억 원을 실제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건네간 돈이 없었다라면 그것도 지금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,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것은 뭐 검찰이 또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히내겠지만은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, 근데 이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직을 그만두면서 나가서 유원홀딩스라고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. 근데 이 회사를 놓고도 그 노래방에서 오고 간 얘기가 회사를 차려놓고 폐업 정리하면 돼. 그건 결국은 돈 세탁을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 자리에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인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인지가,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7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뭐 의아한 부분이 설령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정말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왜 아직까지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구속이 된 사유에는 8억 원 가량이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5억 원 가량은 4억 원 가량은
화천대유 그 대주주로부터 받은 그리고 거고.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데 그 특히 이제 본인은 그 4억 원 가량 같은 경우는 대여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700억 원을 당시에 약정을 그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초기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 8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사실은 8억 원이 없어서 700억 원이 받아야 될 사람이 8억 원을 누구에게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을까? 그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. 예. 어쨌거나 이 검찰 수사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는 배임죄가 확실하면 배임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어디까지냐. 실제로는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.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결국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만 합니다. 자금.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만 어떤 이익을 줬다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금 이제 손해를 본 쪽은 성남 씨라고 지금 검찰의 어떤 혐의로 보면 그렇죠. 성남 씨가 될 것이고 그럼 이익을 본 쪽은 화천대유 쪽이라고 볼 것인데 그럼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화천대유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.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700억 원이 됐든 혹은 그보다 적거나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이 됐든지 간에 그 자금이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흘러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분명하고 그런 게 증거들이 나오고 그게 또 이재명 당시의 시장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배임죄의 공범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. 예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소환될 인물로 김만배 씨를 이제 지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소환되면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? 일단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지를 그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뭐 김만배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09년,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다라는 네. 부분이다.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이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데 거기에 나중에 사실 성남시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을 한 셈이거든요.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이전에는 수면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과 이제 이재명 시장이 관련되는지의 물을 차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200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안에서 뭔가 혹시 불법적인 건 없었냐. 예.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왜 그렇게 많은 정말 초호화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대기업 법률을 잡는다도 이런 고문단을 본 적이 없고 게다가 전부 검찰의 뭐 특수통이라든가 검사장급으로 일색이지 않습니까? 예. 심지어 관련자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당사자와 그걸 변호를 했던 당사들이 같은 같이. 회사에 고문을 예. 들어가 있는 정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신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을 벌였느냐 그게 혹시나 정관계의 로비 같은 것으로 쓰인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혹은 막은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. 싶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윗선이 누구냐가 문제고 김만배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한테 로비를 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?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죠.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될 부분이 일단 지금 김만배 씨가 당시에 화천대유로부터 최근에 한 470억 원 가량을 본인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상당 예. 부분은 현금으로 찾아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아무리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 액수가 높죠. 부피가 크고 어떻게든지 그 흐름이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이제 검찰 수사 본격화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